나이가 들수록 점점 빠지는 근육. 운동 말고 먼저 이것부터 드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섭취하지 않으면 점점 근육이 빠져나가고 수명이 단축됩니다. 결국 나중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혼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밥도 화장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살아있는 송장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이것의 중요성을 꼭 인지하시고 제가 드리는 정보를 끝까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음료수의 뚜껑을 여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혹은 앉아있다 일어날 때 아이고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근육 때문인데요. 우리의 몸은 걷는 것에서부터 물건을 들고 음식을 소화하고 숨을 쉬는 것까지 크고 작은 600개 이상의 근육은 이 모든 것에 관여합니다. 문제는 나이 들수록 근육이 감소해 근감소증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이 음료수 뚜껑을 열 때나 앉았다 일어나는 간단한 동작에도 신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뼈, 혈관, 신경, 심장 등 신체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뼈는 근육에 의해 자극을 받아 밀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근육이 힘을 잃으면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행 능력과 신경 조직이 감소하면 뇌의 수축에 영향을 끼쳐 치매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심장은 근육 조직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근육질 기관입니다. 이만큼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이 근육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 중 42%가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근육이 1kg 감소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2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이것을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요. 이것의 정체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너무 뻔한 주제라서 영상을 꺼버릴까 고민 중이신가요? 하지만 100번 강조해도 부족한 단백질의 중요성을 뻔하지 않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1.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우리 몸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 2. 그렇다면 단백질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 3. 다 좋은 단백질은 아니다. 먹어야 하는 단백질 음식 4가지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생기는 변화. 근육의 구성요소인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은 근육 감소량이 증가합니다. 근육량은 30세 전후부터 1년에 약 1%씩 감소해 40세가 넘어가면서 소실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60세 이상은 근육량이 가장 많은 20대 대비 30%가 줄고 80세 이상은 50%나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량 감소는 결국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연결되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육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질병인 치매나 골다공증, 심지어는 심장질환까지 연결이 됩니다. 또한 근육량은 기초대사량과 직결됩니다. 근육은 존재만으로 우리 몸의 칼로리를 활활 태우는 공장과 같은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칼로리를 소모하지 못해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면 내장 지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에 쉽게 노출되며 지방간, 당뇨 등의 질환 역시 발병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근육량을 유지해야 하고 근육의 구성성분인 단백질 섭취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뉴욕대 의과대학 교수인 유영돈 교수님의 주장으로는 노화와 관련된 현대인의 병 대부분이 단백질과 연결되고 장수의 비결은 단백질을 적게 먹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는 단백질을 먹어라, 어디서는 단백질을 적게 먹으라고 말하는데 사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로 정량입니다. 2. 그렇다면 단백질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루에 얼마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층의 단백질 결핍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학회에서 권장하는 단백질 섭취 비율로 계산하면 남성은 28.7%, 여성은 20.1%만이 단백질을 적정하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한국인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른 단백질 하루 권장량은 50세 이상인 경우 남성은 60g, 여성은 50g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이해하기 편하시게 음식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00g 기준으로 돼지고기 19.8g, 닭고기 23.0g, 멸치 49.7g, 새우 28.2g, 고등어 21.1g, 달걀 12.4g입니다. 또한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엔 단백질 함량이 적혀 있습니다. 섭취하시기 전 혹은 섭취를 하시면서 뒷면을 살펴보시면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적혀 있으니 하루 권장량을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섭취하시면 됩니다. 귀찮으셔도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권장량을 체크하고 꾸준하게 섭취를 하셔도 잘못된 단백질을 섭취하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단백질이라고 다 좋은 단백질은 아닙니다. 3. 먹어야 하는 단백질 음식 4가지. 단백질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돼지고기, 물고기 등에서 섭취할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 두 번째는 콩, 견과류 등에서 섭취가 가능한 식물성 단백질. 이 2가지의 단백질 중 어떤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무조건 식물성이 좋을 것 같지만 이는 틀렸습니다. 근육 강화에는 식물성 단백질보다 동물성 단백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에 비해 대체로 포화 지방이 적고 소화 시 산화 물질이 적게 발생해 대장암 등 다른 병과의 관련성이 없습니다. 또 치아나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곡류 등 단백질 음식을 식사 시 반찬으로 적정량 섭취하면 나이 들어 근감소증을 겪을 위험이 적습니다. 일부 노년층은 채소, 과일 위주 식사만 몸에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력 유지를 위해 적정량의 고기 등 동물성 단백질도 먹는 게 효과적입니다. 간혹 암 환자는 육류를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소화기암학회에 따르면 육류에 함유된 단백질은 면역력을 유지하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세포 분열 및 성장에도 중요하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힘든 암 치료 과정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살코기를 삶거나 국 등으로 조리해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더더욱 좋습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데도 보충제나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 음식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육류.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동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100g 당 20g 정도 들어있어 근력 유지에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노년층은 경제적 문제나 치아 건강, 소화 문제 등으로 인해 육류 섭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젊은 층은 고기를 과다 섭취하고 있지만 노년층은 여전히 고기를 덜 먹고 있습니다. 치아나 소화 기능이 좋지 않다면 고기를 먹기 좋게 작게 썰거나 분말 형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2. 계란. 계란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미국 식생활지침 자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영유아뿐 아니라 임신부 어린이 청소년에게도 계란 섭취를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과학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이미 계란의 콜레스테롤에 대해선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삶은 계란을 채소, 과일 등과 함께 아침에 1개에서 2개 정도 먹는 게 좋습니다. 3. 생선 및 어패류. 참치는 고단백 저지방 수산물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미국에선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값싼 단백질 공급원으로 참치 캔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42g 참치 캔의 가격은 개당 약 $1, 약 1,2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참치는 중금속, 순, 동물성 지방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일 먹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언제나 적당량 섭취하시고 일반 생선 및 조개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건강에 좋은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 건강에 좋으니 육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생선을 자주 먹으면 좋습니다. 4. 두부, 콩류, 견과류. 두부, 콩류 등 콩으로 만든 식품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또한 다양한 조리 방식으로 맛을 낼 수도 있습니다. 땅콩, 호두, 잣 등 견과류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견과류는 출출할 때 간식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중간에 먹으면 저녁 과식을 막을 수 있어 비만 예방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노년에 꼭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은 노후를 멈추는 마법의 음식 당근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